네, 전 시간에 저희 막대 그래프 중에서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봤었었고요. 카운트 플롯이 해주는 거는 그룹별로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를 셌을 때 그 개수를 막대의 길이로 표시를 해서 그려주는 막대 그래프가 카운트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습 문제 한 두 개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걸 해보시냐면, 요일별, 어, 죄송합니다. 요일별 성별 빈도수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어, 성별 흡연 여부 별 빈도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일이 4개 카테고리가 있고요. 성별이 2개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막대가 총 8개가 최대 8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성별 흡연 여부는 성별이 남성, 여성, 흡연이 예스하고 노기 때문에 4개까지 막대가 4개가 나올 겁니다. 빈도수를 카운트 플러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음, 막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막대 높이를 정확한 숫자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룹 바이 메서드 이용하시면 숫자를 찾으실 수 있으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수를 그릴 때는 가장 간단한 함수는 카운트 플롯이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주시면 되고요. X축을 뭘로 할 거냐, Y축을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가로막대냐, 세로막대냐가 바뀌게 됩니다. 요일을 줄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남게 되는데 성별은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막대가 4개, 8개의 막대가 나오죠. 색깔은 팔레트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 있는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X축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렇게 일요일, 이렇게 4개의 틱이 되어져 있고요.
카운트 플롯이기 때문에 Y축은 자동으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개수고요. 같은 요일 안에 막대가 두 개,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막대가 있는데 파란색은 레전 범례를 보시면 남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약간 주황색 비슷한 색은 female, 여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여성 손님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성 손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막대의 정확한 높이. 뭐, 여기는 아마 30명인 것 같고, 여기는 뭐 31명이나 32명 정도인 것처럼 보여요. 이 막대의 정확한 높이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숫자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그룹을 만들죠. 자, 그룹을 만드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준은 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성별입니다. 그리고 뭐 요일을 선택하든 성별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널인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 컬럼이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개수 세겠다라고 할 때는 카운트를 해주시면요. 아, 여기도 또 원이 이거 옵저버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를 쓰든 false를 쓰든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즉 모든 그룹에 0인 값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옵저브들을 true를 주나 false를 주나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목요일 남성은 30명, 목요일 여성은 32명, 금요일 남성은 10명, 금요일 여성은 9명. 요런 내용을 이런 숫자를 이런 숫자를 여기다 표현을 한 거죠. 막대로. 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X에 사용한 변수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Q에 사용한 변수 이름을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꿔볼까요? 음. 자, 똑같은 내용인데, 카운트 플롯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을 놓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색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일이겠죠. 우리가 요일별 성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X축을 성별로 했으면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거고요. 그럼 다른 카테고리 하나는 색깔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팔레트 이렇게 하고 plt.show를 해보시면요. 음, 같은 막대인데 그 막대 순서들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8개의 막대가 나오는데요. 그 8개의 막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일단 X축은 성별이기 때문에 팁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남성 안에서 막대가 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성 안에서도 막대가 4개가 나옵니다. 색깔이 각각 4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깔별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하고 아래쪽은 그래프가 위쪽은 이런 거예요. 아, 목요일에는 여성이 더 많이 왔구나. 금요일에는 남성이 더 많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남성은 토요일에 제일 많이 왔구나. 어, 그리고 금요일에 제일 적게 왔구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목요일에 제일 많이 왔고 금요일에 제일 적게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프인 거죠. 어, 이해되셨습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배치를 조금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이것도요. 위쪽에서 그룹 바이를 할 때 데이를 먼저 하고 성별을 뒤쪽에 있죠. 그래서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덱스가 이거 2단계 인덱스예요. 인덱스가 2개의 레벨을 여기까지가 인덱스예요. 여기까지가 인덱스입니다. 여기가 values고요. 여기가 values고 그 인덱스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는 요일, 두 번째 인덱스는 성별. 이렇게 2단계의 그러니까 레벨이 2개가 있는 인덱스인 거예요.
레벨이 두 개가 있는. 근데 첫 번째 레벨에서의 인덱스는 요일이고요. 두 번째 레벨에서의 인덱스가 성별이에요. 요거 순서 바꿀 수 있어요. 그룹 바이에서 요 묶어주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들을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그려준 거예요. 팁스, 그룹 바이, 그리고 i는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죠.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인데 성별을 첫 번째 인덱스로, 그 다음에 요일을 두 번째 인덱스로. 뭐 성별을 선택하든 요일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그랬죠. 요일로 해볼까요? 아, 여기도 옵저브드. 옵저브드 주. 자, 이 경우에는요. 자, 여기까지가 인덱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덱스와 인, 인덱스와 밸류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인덱스와 밸류스가 나눠지고 밸류스는 이렇게 8개. 8개의 값들을 갖는 거고요. 여기서는 인덱스 레벨이 이렇게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레벨은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밑에도 마찬가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의 순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의 순서가 바뀌면 값들이 배치된 것도 다시 정렬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숫자 내용은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남성 목요일 30명이잖아요. 위쪽에서는 남성 목요일 찾으면 30명이죠. 그죠? 자, 여성 목요일 32명이죠. 여성 목요일 32명이죠. 숫자가 같아야만 돼요. 다를 수 없어요. 그죠? 어. 그럼 요렇게 요 순서로 30, 10, 59, 58 요 순서로 막대 4개를 요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32, 9, 28, 18이란 요 순서로 막대를 요렇게 그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룹 바이 SQL도 마찬가지죠. SQL도 마찬가지. 그룹 바이에서 어떤 컬럼을 먼저 써주냐에 따라서 그 오더 바이 할 때도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컬럼을 먼저, 어떤 컬럼을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중점으로 볼 거냐, 성별을 중점으로 볼 거냐, 그러면 성별을 축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요일을 중점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요일을 축에다 갖다 놓고 다른 거를 색깔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밑에 성별, 흡연 여부 별이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성별이나 흡연 여부 둘 중에 하나를 X2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다른 변수는 색깔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하나만 그려볼게요.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tip스, X축을 성별. 그러면 다른 하나는 색깔로. 흡연 여부가 스모커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손님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비율이 많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여성 손님은 역시나 비흡연자가 더 많기는 한데 뭐 여성 손님 자체가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남성보다는 조금 요 차이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성별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를 스모커, 그럼 여기를 성별. 그럼 흡연자, 비흡연자로 본 거죠. 흡연자, 비흡연자로 본 거고, 흡연자 중에서는 남성이 많다. 비흡연자도 남성이 많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숫자 요것도 숫자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룹 바이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팁스, 그룹, 바이.
i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리스트. 첫 번째가 성별, 두 번째가 흡연자. 그리고 성별을 개수를 세도 되고요. 스모커를 개수를 세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똑같아요. 아, 여기도 경고. 경고 때문에 없죠. 주로. 그리고 개수를 세겠다는 카운트 메서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인덱스. 인덱스가 두 개의 레벨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값들은 네 개의 값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는 남성, 여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은 흡연자, 비흡연자. 마찬가지로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값을 그래프로 막대로 표시를 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카운트 플러스는 그 개수를 셀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자, 이번에 또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의 종류인데 이번에 사용할 막대 그래프는 플러스. 이게 함수 이름. 음, 내용은 그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함수들하고요.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얘가 무엇을 그려주느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어, 그룹별 그 연속형 자료의 통계량. 뭐 예를 들면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최대값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중앙값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등등등등. 네. 이런 기술 통계량을 막대로 시각화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별로 이게 그룹별이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별로 영수증 금액의 평균을 찾겠다라거나 그 다음에 뭐 흡연자, 비흡연자별로 영수증 금액의 뭐 중앙값을 찾겠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바플롯을 이용하시면 돼요. 바플롯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바플롯은 그 막대 그래프가 카테고리와 연속형 변수를 함께 시각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플롯이 카테고리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함께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연속형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로 쓸게요. 그룹별로, 그룹별로 어떤 자료의 통계량을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자, 통계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수 세기도 통계량 아닌가요? 그쵸? 개수 세기. 개수 세기는 연속형 자료에서 개수를 세는 그거는 이제 구간별로 세야 되는 거고요. 음. 그냥, 어, 남성, 여성, 성별로 자료의 개수를 세겠다. 빈도수. 그것도 통계량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평균, 최대값, 중앙값만이 아니라 개수도 통계량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개수도.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얘기가 바플롯이 카운트 플롯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플롯 하나를 가지고서 카운트 플롯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는 카테고리 변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 이 두 가지를 먼저 집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해볼게요. 성별, 팁.
평균을 계산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자. 성별 팁 막대 그래프. 남성들의 팁의 평균이 큰지 여성들의 팁의 평균이 큰지를 막대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를 먼저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말고 숫자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하죠. 한 줄에 끝나니까. 자, 팁스를 그룹을 묶어줘요. 그룹 바이. 이때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리스트로 넘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성별이라고만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계산할 거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컬럼이냐가 중요하겠죠. 어, 팁의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민이죠, 민.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도 업저부터 제가 자꾸 빠트려요. 업저부터 쭉. 네. 그러니까 남성의 팁의 평균은 3.08이란 뜻이고요. 여성의 팁의 평균은 2.83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으시죠? 그죠? 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함수 이름을 바 플롯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파라미터들 좀 찾아볼게요. 어? 잠시만요. 왜 함수 이름이 안 나오지? 나와라? 안 나오나요? 설마 그 사이에 없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네. x를 성분, y를 t, plt.q. 보여주죠? 네, 보여줍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왜 문서가 안 나오지? 보통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문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만 안 나오는 건가요? 자, 막대 내용 볼게요. 어, 자, 우리가 사용한 함수는 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뜻이잖아요. 바플롯이니까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막대가 그려졌죠. 막대가 그려졌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 팁스 하나밖에 없고요. X축은 성별이니까 여기 성별, 남성, 여성 두 개의 틱이 생기고요. Y축은 팁.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 팁을 의미한다죠. 팁을 의미한다. 맞아요? 근데 숫자를 보시면 여기는 3.0보다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보다 조금 작죠. 이 숫자인 거예요. 3.08, 2.83. 평균 계산이겠죠. 평균을 계산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팁을 막대로 그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팁의 평균을 막대로 그려준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선은 없앨 수가 있어요.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러바라고 얘기합니다. 에러바. 저 에러바를 없앨 수 있는데 에러바는 예, 에러바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이거를 none이라고 주시면 네, 그 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안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문서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우리 C본으로 가보면 되죠. C본 라이브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돼. 아마 여기가 C본.org가 아니었죠? 어디였더라? 네. C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서치 버튼 있죠.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사용한 게 뭐였어요? 바 플러스였죠. 자, 바플럿 함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 모듈에 바플럿 파이썬 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한 게 이거잖아요. 자, 파라미터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모든 함수가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주는 거,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그룹별 색깔. 여기까지는 모든 함수가 다 동일해요. 뒤쪽부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뒤쪽부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바플러신 경우에는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스티메이터. 추정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도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에스티메이터가 계산하다 혹은 뭐 예측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으니까 계산해주는 예측해주는 도구란 뜻이에요. 자, 뭘로 계산해요? 평균으로 계산해서 평균.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파라미터를,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평균을 계산하세요라고 한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다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평균을 계산을 해줬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플럿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다른 파라미터들은 그 다른 함수들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요 에스티메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에스티메이터. 아까 에러바라고 하는 게 그 요거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95% 신뢰 구간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라라는 건데 우리 평균 계산할 때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바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던 거고 여기 에스티메이터 파라미터를 조금만 자세하게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에스티메이터 있죠. 에스티메이터. 자, 문자열을 주면 된대. 문자열을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평균이다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최대값이다 그러면 최대값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max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또는 컬러블을 주시면 된대요. 컬러블이라고 하는 건 호출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호출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 객체를 아규먼트로 넘겨라 이거예요. 우리 람다로 넘기는 거 있었죠.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때 람다 넣는 거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자열을 알고 있으면 문자열로 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바플럿 함수의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의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는 뭐라고 되어져 있다?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기본값은 기본값은 그래서 막대가 무엇을 그려줬다? 평균을 그려줬던 거예요. 평균. 누구의 평균을 계산했을까요? Y축에 사용할 변수의 평균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죠? 성별을 평균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성, 여성을 평균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팁의 이 Y축 좌표, Y축 좌표, Y축에 사용할 이 녀석을 평균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 자, 그러면은요,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성별, 팁, 최대값 찾아라.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겠죠. 막대 그래프. 여기다는 그냥 막대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막대 그래프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로 놓고요. Y축을 팁을 찾을 거죠. 자, 여기서는 뭘 써주면 된다? 에스티메이터, 맥스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에러바가 보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plt.show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남성 쪽에서 팁이 10달러가 나왔을 거예요. 최대값이. 그 다음에 여성 쪽에서는 아마 6달러였나? 6달러보다 조금 넘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팁의 최대값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는 누구를 계산해 준다?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을 계산해 준다. 예. 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요일별 팁, 중앙값을 해볼까요? 중앙값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는데, 가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네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개의 막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막대의 길이는 팁의 중앙값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로막대가 되려면 막대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뭐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뭐 길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Y축이 뭐가 돼야 되냐면 목요일,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축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X축은 팁이 되면 되겠죠? Y축이 요일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이 팁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막대 길이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 계산기가 에스티메이터 계산기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그릴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데이터 X축, Y축, 에스티메이터를 채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찾아보시면 SNS,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아까 X축을 팁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Y축을 요일로 갖다 놓자라고 했고 에스티메이터 중앙값이 median 아니었네? medi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에러 없애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죠. 어, 중앙값이 가장 큰 거는 일요일이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금요일이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토요일, 목요일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막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여기가 그 카테고리 순서대로 되어져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막대 순서대로 저기 카테고리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고요. 어, 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정렬할 수 있는 막대 크기로 정렬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X축과 Y축만 서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가로막대, 세로막대가 그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이 경우에는 Y축에 있는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하죠? X축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죠. 자동으로 잘 계산해주고 있죠. 어.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요일에서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거의 됐는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요일별, 흡연, 여부별. 요일별, 흡연, 여부별, 팁에
평균을 찾아보세요. 막대. 자, 카테고리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스모커, 넌스모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려야 될 거는 팁이에요. 팁의 평균을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X축에 팁을 갖다 놓을지, Y축에 팁을 갖다 놓을지. 뭐 그러면 다른 축에는 요일이나 흡연 여부가 다른 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변수 하나는 색깔로 표시하면 되겠죠. 색깔로. 요거는 그래프도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숫자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Y축을 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Y축이 팁이고요. Y축을 팁으로 하게 되면 막대가 세로 막대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X축을 요일을 했어요. 요일. 그래서 4개의 틱이 생기죠. 목금토일. 그러면 이렇게 같은 요일 안에 2개의 막대가 그려지게 되는데 2개의 막대는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 색깔은 흡연 여부예요. 그죠? 파란색은 스모커 예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스모커 노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에스티메이터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죠.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이 뭐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를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막대 높이 보시면은요, 아래쪽과 같이 계산된 겁니다. 팁스를 요일과 흡연 여부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4개, 2개니까 8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8개의 그룹에서 각각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면 팁이 8개가 나오겠죠. 자, 목요일 스모커 평균 3.03 여기. 목요일 비흡연자 2.67 여기죠. 그 다음에 금요일 흡연자 2.71 2.71, 금요일 비흡연자 2.82. 살짝 높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막대로 표현한 게 이 막대 플러스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잘 되시죠? 네.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